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의원 일탈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보좌관의 급여를 착복한 광주시 의원이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쉽게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 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진보운동과 민중운동에 헌신한 고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이 오늘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지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좌관의 급여를 착복한 광주시 의원이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악화를 의식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 의회가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나현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리특위 위원 9명은 보좌관 급여를 매달 80만 원씩 11개월 동안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난 나 의원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제명 결정을 했습니다. 나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은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제적의원 23명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나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광주시 의회에서 현직 의원이 제명 처리되는 사례는 제5대 의회 때 한 차례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사회적인 파장을 감안해서 만장일치 제명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역시 나현 의원에 대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방의회를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각종 비리와 일탈이 잇따르고 공천 검증 부실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 차원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나현 의원은 보좌관에게 의원 공통 경비를 대납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징계 수위가 너무 과도하다며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쉽게 몰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대한신당 천정배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12와 5.18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 소속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404호 법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도 황사용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된 데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이면 미세먼지가 또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오늘은 종일 호흡기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오후부터 주춤했던 한기가 다시 밀려오면서 내일이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미세먼지가 가득한 데다 안개까지 짙어서 하늘이 뿌였습니다. 현재 광주 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눈비 소식도 이어집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남 북부 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6.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데모였던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 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태평양 전쟁의 피해자면서 30년 넘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선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일본군 군속으로 끌려간 남편이 차가운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이금주 회장의 나이는 24, 8개월 된 아들을 홀로 키우며 해방 전후의 굴곡진 역사를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스스로가 일제 전쟁 범죄의 피해자였던 이 회장에게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어온 고통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나 정치권, 누구도 일제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1988년, 이금주 회장은 전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모아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1,200명이 넘는 원고를 모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도쿄법원에 천인 소송을 진행했고, 오키시마 폭침 사건과 최근 영화화가 된 관부 재판에도 참여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이 회장이 몸소 참여한 강제동원 관련 소송만 7건, 오키시마 폭침 사건과 관부 재판은 비록 1심에서나마 일부 승소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매번 패소였습니다. 징용자들 우리 일 참 많이 보셨지. 이게 꼭 형제간만이었어. 이금주 씨가 언니만이었어. 참 얻은 것을 똑소리 나게. 이 회장이 전국의 일제 피해자들과 싸워온 지난 30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고 19년 만에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정신대 소송에선 주춧돌 역할을 했습니다. 민족의 어떤 존엄을 되찾기 위한 이 일념, 어떤 역사 의식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 이 외로운 투쟁을 버텨오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한평생을 바쳐온 이금주 회장의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모란장을 전수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기념해 열린 훈장 수여식에는 병상에 누운 이 회장을 대신해 51살의 손녀가 참석했습니다.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내수만 80번이 넘는 이금주 회장.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었기에 일제 피해자들의 투쟁 또한 이만큼 올 수 있었습니다. 만세. 회장님 이겼어. 우리가.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홍콩 시위를 보며 80년 5월 광주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홍콩 시민들을 돕기 위해 광주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5.18의 상징적 공간에서의 행사가 잇따라 무산되고 있습니다. 민주인권 도시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탄압받는 홍콩 시민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것을 주제로 한 광주에서의 홍콩 시위 행사가 잇따라 무산되고 있습니다. 당초 전남대에서 치르려던 행사가 중국 총영사관 측의 요청으로 무산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옛 전남도청 별관으로 장소를 옮겨 치르려던 주최 측의 계획이 또다시 좌절된 겁니다. 옛 전남도청 별관을 관리하는 문광부가 대관 요청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최 측인 5.18 기념재단에 불허 통보를 한 겁니다. 전남대 관련된 기사가 났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청 별관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박아져 있어서. 하지만 5.18 기념재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측에 홍콩 시위 간담회를 하겠다며 장소 사용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문화전당 직원에게 행사 내용을 전달하며 별관 사용 요청을 했는데 문광부 측은 이것이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요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해를 해서. 두 차례나 홍콩 관련 행사가 무산된 장소들은 모두 5.18의 발원지, 또 최후 항전지 등 상징적인 곳들입니다. 이 전남도청 별관에 대해 전례를 찾기 매우 힘든 사용 불가 통보를 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조치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싸워왔던 5월 어머니들은 홍콩 시민들을 위한 행사가 열리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그런 일이라며 여기에서는 그 장소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들을 했는데 주최 측은 전남대 측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 한편 우리 정부와 인권위에도 진정을 할 계획이어서 대관 취소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평생 진보운동과 민주운동에 힘쓴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이 지난 7일에 타계했습니다. 연결식이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고 오늘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지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요.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 오종렬 선생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 생애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의장님께서는 1938년에 현재 광주인 광산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50이 되는 해까지는 선생님, 교육자로서 역할을 쭉 하셨고요. 이후 10년 동안은 광주 지역에서 전교조 활동과 시민사회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년은 전국적인 시민사회 운동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결국 마지막은 교육자로서 돌아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실제로 만나 뵀던 오종렬 선생의 모습도 궁금한데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종렬 선생님 하면 늘 노동자, 농민 투쟁의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투사로서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가까이 있었던 저희들은 늘 온화하고 겸손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시는 그런 부드러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천쌍이 넘는 제자들의 주례를 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 오종렬 선생님께서는 한국 진보 운동이나 민중 운동의 최전선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오종렬 선생님 하면 아무래도 말 그대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노동자로서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전교조를 만들게 되는데 그 전교조를 처음 만들 때 대의원대 의장을 하셨어요. 그렇게 초기에 전교조 활동을 쭉 하셨고요. 이후에는 노동자들의 삶, 농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투쟁하는 사람들과 늘 현장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셨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여중생 2명이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죽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여중생들의 죽음에 대한 투쟁, 또 FTA, 광우병 투쟁 등 늘 투쟁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화 통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6.15 공동선언 실천 투쟁에 함께 늘 해오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교사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교육 사업에 힘을 쓰신 걸로 아는데 5.18 민족통일학교가 어떤 곳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광주에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5.18을 제자들과 현장에서 느끼셨어요. 그래서 늘 5.18을 가슴에 품고 계셨는데 5.18의 가장 큰 원인은 분단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5.18을 극복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실현되어야 극복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5.18과 평화 통일을 연결하는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의 현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5.18 민주묘지에서 고인이 영면에 드는데요. 이 고인의 뜻을 이어갈 한국진보연대 차원의 어떤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은 늘 해왔듯이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 빈민들, 노점상들, 그런 소수자들의 생활과 인권, 민주화, 통일을 위한 일에 아무래도 저희들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5.18 민족통일학교를 더욱더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500여 명 정도의 회원들이 5.18 학교에 기반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시 남구 효천지구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필터의 변색은 금속 물질이 산화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효천지구 아파트 수돗물 필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무해한 수준의 망간, 구리 등이 검출됐으며 망간이 염소와 반응하면서 변색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이 불법이나 부정부패,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방지하는 내부 장치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상사의 부당한 짓이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법규나 내규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제보는 관련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 내용이나 제보자는 철저히 비밀이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바짝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본 미성년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다가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음식점, 편의점 업주들인데요. 이 업주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 여러분, 10시 이후에는 좀 귀가할 수 있도록 학교 인근의 한 PC방. 어깨띠를 두른 경찰과 교육청 직원들이 청소년들에게 안내 문구가 적힌 기념품을 나눠줍니다. 10시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늦게까지 하고 또 PC방에서 부모들 또 걱정하면 안 되니까 일찍 다니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당구장과 오락실, 편의점. 미성년자들의 탈선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들입니다. 특히 수능이 끝난 이맘때가 되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려는 학생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한 서너 배는 늘죠. 이제 평상시에는 뭐 한 달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하는데 수능 끝나면은 한 일주일에 한 두세 건 있다고 봐야죠. 담배랑 뭐 이렇게 술 같은 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소는 최근 3년 동안 순천과 여수에서만 200곳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은 학교 인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좀 한가해지고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이를 키운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실 때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점주들은 단속이 효과를 거두려면 술,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분증을 위조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탓에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물 규정 무조건 둬야 돼요. 그걸 또 학생들한테 강요를 하고 이렇게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 부모님한테 이렇게 피해가 간다. 이렇게. 요즘 왜 그러냐면은 뭐 이렇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다 훈방 조치해버려요. 올해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억울한 피해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점주들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남아있을 뿐 아니라 정작 위조를 한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중당 안주용 공동대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주 화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태의원한 지역 정치의 변화는 인물의 변화가 아닌 세력의 변화, 정치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며 나주 화순에서 새로운 진보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공동대표는 또 뿌리 깊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법과 청년기본법, 농민수당법 등을 즉각 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진 전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희망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입성해 강력한 입법적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30년 동안의 산업경제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광주에서 산업혁신의 태풍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 최서남단 섬인 가거도는 여객선이 하루에 한 차례밖에 운항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컸는데요.
최근 정부의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로 여객선 한 척이 추가로 투입돼 1일 생활권이 가능해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백길로 4시간 넘게 걸려야 도착하는 신안군 가거도. 주민 5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여객선 운항은 하루 한 차례뿐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 불편이 컸는데 최근 여객선 한 편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하루 2차례 여객선이 왕복 운항하면서 육지와 1일 생활권이 됐습니다. 엄청 좋지. 뭐고 맘대로 해갖고 이발도 하고 가고 뭐 이러고 다 할 수가 있잖아. 편리하지. 나오면은 그날 보고서 저녁 때 들어갈 수 있고 좋고. 또 여객선이 가거도로 직항 운항하면서 운항 시간도 흑산도 경유편보다 1시간 30분가량 줄어든 3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수업마당 안 되고 가게로만 직접 갖게 좋지라. 무엇이든지 좋지라. 하루에 한 번 댕기는 것보다 2번 댕길게요. 가거도 주민들의 생필품도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하루 2차례 배를 이용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준공영제 사업에 포함된 전남 서남권 항로는 가거도를 포함해 모두 3곳입니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1일 이왕복 이상 운항하는 항로로서 해수부와 신안군이 협업하여 여객선의 추가 운항으로 발생하는 운항 결손액을 여객선사에 보조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낙도 지역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 준공영제 지원 대상 항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미디어와 기술이 결합된 콘텐츠로 혼합 현실의 세계를 체험하도록 한 미디어 복합 예술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나주에 있는 죽설헌과 주변의 시 공간을 문화전당 전시장으로 옮겨옴으로써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혼합 현실의 세계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감각 상실의 시대를 성찰해보자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메이저리그 출신인 우완 투수인 드류 간용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기아는 드류 간용 선수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65만 달러 등 총 85만 달러의 입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류 간용 선수는 우완 정통파 투수로 메이저리그에서 2시즌, 마이너리그에서 9시즌 동안 활동했고 빠른 공의 구위와 체인지업의 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아는 또 외야수 프레스턴 터커 선수와도 총액 85만 달러의 재계약을 마치고 내년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배드민턴 천재로 불리는 광주 최고의 안세영 선수가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주는 올해의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매년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가장 유망한 선수에게 주는 상으로 지난 2008년 제정 이후 한국 선수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올해 프랑스 오픈과 광주에서 열린 코리아 마스터즈 대회 등 5개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며 세계 랭킹이 9위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광주시청 문화광장 앞에서는 야외 스케이트장이 마련됩니다. 입장료와 장비 대여료까지 시간당 1,000원만 내면 되고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는데요. 평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은 오후 8시 20분까지 운영됩니다. 진로와 취업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1대1로 맞춤 지원하는 프로그램, 청년 맞춤 제작소인 광주 2차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담당자와 함께 지원 항목, 내용 등을 선택하면 여러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교육과정에 속해 있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청년들입니다. 광주 청년센터 더숲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대 시각문화 큐레이터 전공 학생들의 졸업 전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2층에서 열립니다. SNS를 통해 서로 감시하거나 미디어에서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등 디지털 시대의 사회 문제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29명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21명의 학생들이 재구성해 선보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명대사를 남겼던 영화 박하사탕이 오페라로 태어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준비한 오페라 박하사탕인데요. 최고의 성악가들이 출연해 역사 속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황사용 마스크는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된 데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미세먼지가 또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오늘은 종일 호흡기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오늘 오후부터 주춤했던 한기가 밀려오면서 내일이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미세먼지가 가득한 데다 안개마저 짙어서 하늘이 뿌였습니다. 현재 광주 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 상태입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눈비 소식도 이어집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남 북부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서해안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6.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해남의 현재 기온 1.7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13도, 순천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반짝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